남편 영수는 50살의 나이에 작은 공장을 운영해왔다. 직원은 140명 남짓,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부터 공장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 일감이 줄고 재료비는 오르며 밀린 임금과 은행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수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며 매일 영업을 뛰었지만 돌아오는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어느 날은 아내인 지연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가 이 공장을 너무 크게 욕심냈나 봐.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눈길에서 영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야 했다. 남편이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모든 짐은 지연의 어깨로 넘어왔다. 민정은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장부를 확인하고 은행과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싸늘했다.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찼습니다. 밀린 어음부터 갚으셔야지요. 공장은 텅 빈 기계 소리만 메아리 쳤다. 직원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지연의 심장은 불안에 시달렸다. 아이들의 학원비,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 중 한 명인 최 사장이 공장에 찾아왔다. 그는 60 가까운 나이에도 넉넉한 배와 주름진 얼굴 속에 여유와 권력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연은 허겁지겁 차를 내오며 그를 맞았다. 최 사장은 한동안 사업 얘기를 늘어놓다가 문득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며칠 뒤 저녁 자리가 있는데 거래처 사장들 몇 명이 모여 얼굴 익히고 인사하면 앞으로 거래가 훨씬 수월해질 거요. 젊은 사모님 같은 분이 한번 나와주면 다들 좋아하지. 민정은 순간 망설였으나 지금의 위기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약속을 받아들였다. 약속날 고급 한정식 집의 룸에 들어서자 6명가량의 사장들이 앉아 있었다. 낯선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 민정은 온몸이 굳는 듯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공장 대표님 대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대화 중간중간 몇몇 사장들의 눈빛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잔에 술을 따르며 손끝이 스칠 때마다 민정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묘한 허무감에 휩싸였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참석한 자리였지만 어쩐지 자신이 값싼 웃음을 팔고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최 사장이 다시 공장을 찾아왔다. 그는 장부를 보던 지연 앞에 앉아 한동안 뜸을 들이더니 낮게 속삭였다. 사실 말이야. 그날 모임에 있던 사장들이 다들 마음에 들어 했어. 그쪽이랑 조금 더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져보면 앞으로 거래는 무조건 유리하게 갈 수 있을 거요. 민정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전 그런 건 못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돌아서 나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자, 눈물이 왈칵 솟았다. 정말 거래가 끊기면 어쩌지? 직원들 월급은? 남편 치료비는? 끝없는 질문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민정은 오래도록 뒤척였다. 남편은 약에 취한 듯 잠들어 있었고 그의 손은 힘없이 떨어져 있었다. 차갑게 느껴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공장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든 지켜야 해. 그러나 그 다짐의 끝에 낮에 들은 최 사장의 제안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술 한 잔만 하면 거래가 살아난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다.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민정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뒤 결국 민정은 다시 최 사장과 만남을 약속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안 된다고 되뇌었지만 빈 장부와 직원들의 눈빛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고급 일식집에 도착하자 미리 와 있던 최 사장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노골적이었다. 잘 오셨소.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나 합시다. 술잔이 오갈수록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민정의 손목을 슬쩍 잡으며 웃는 얼굴 속에서 민정은 더 이상 단순한 거래가 아님을 직감했다. 몸이 굳었으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남편을 위해, 공장을 위해 스스로 체면을 걸 듯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의 손길이 조금 더 가까워질 때마다 민정의 내면은 흔들렸다. 한 번쯤 괜찮을까? 라는 위험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정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자 민정의 일상은 점점 더 버거워졌다. 남편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공장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했다. 밀린 재료비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걸려왔다. 직원들마저 눈치를 보며 급여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면 민정은 서류 더미 위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런 와중에 최 사장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민정 씨, 잠깐 시간 괜찮소? 그날 얘기했던 것 말이야. 다시 생각해 보셨소? 민정은 망설였다. 그러나 그 망설임 끝에 나온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이미 정해진 길 위를 걷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저녁 일식집 VIP룸. 문을 열자 최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 지연을 맞이했다. 와줘서 고맙소. 오늘은 좋은 자리야. 부담 갖지 말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었다. 민정은 속으로 돌아설까? 라는 생각을 수차례 했지만 이미 앉은 순간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자 최 사장은 기어이 본심을 드러냈다. 앞으로 우리 회사 물량은 전부 민정 씨 공장에 몰아주겠소.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자리만 함께 해주면 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정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소. 그냥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시간을 보내는 거지. 당신도 알잖소. 이 바닥거래라는 게 마음이 통해야 편한 거. 민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리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 사장은 지연의 술잔을 채우며 가까이 다가왔다. 남편분 많이 힘드실 거라 들었소. 당신도 고생 많을 텐데. 그의 말에 민정의 눈가가 순간 젖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의 손길이 슬쩍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민정은 움찔했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한 체온이 어쩐지 오래 붙잡고 싶은 감정처럼 느껴졌다. 당신만 허락한다면 난 끝까지 책임지겠소.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자 민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공장의 어두운 기계들이 교차했다. 잠시 후 최 사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만 나랑 함께 갑시다. 오늘만. 그러면 내일 바로 계약서부터 정리하겠소.
그 한마디는 마치 칼날 같았다. 지연의 가슴을 깊숙이 베어내며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오랜 압박 속에서 노연할 수 있는 단 한 줄의 밧줄처럼 느껴졌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계약을 보장해 주실 건가요? 맹세하지 대신 오늘 나를 외롭게 두진 말아요. 그날 밤 결국 민정은 그의 뒤를 따라 호텔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감쌌다. 호텔 방 안 부드러운 조명이 켜지자 민정은 본능적으로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창밖 야경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다.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칠 때 민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 순간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빠져나가듯 무너졌다. 남편과는 다른 낯설고 위험한 손길이 그녀를 감쌌다. 공장의 부도 위기, 아이들의 미래, 병실에 누운 남편의 얼굴. 모든 것이 눈앞에서 스쳐갔지만 결국 민정은 몸을 맡기고 말았다. 그 새벽 호텔을 빠져나온 민정은 홀로 차 안에서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묘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 이상한 해방감과 뜨거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선택이 앞으로 자신을 더 깊은 길로 끌고 갈 것임을. 그날 밤 이후 민정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호텔 방에서 돌아오던 그 새벽 차 안에서 쏟아냈던 눈물은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장면은 또 다른 감각으로 되살아났다. 거래처 사장과의 만남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히 계약서의 도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며칠 뒤 실제로 공장에 새로운 주문이 밀려들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밀린 월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사모님, 이번 달 월급은 꼭 나오는 거죠? 회계 장부를 보던 한 직원의 물음에 민정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곧 다 정리될 거예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거래가 살아난 건 사실이었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또 다른 약속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약속날, 민정은 마치 정해진 길을 걷듯 다시 일식집 문을 열었다. 최 사장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듯 그녀의 가방을 받아놓고 의자까지 빼주었다. 오느라 고생했어. 오늘은 더 편하게 지내자고. 그의 말에 민정은 애써 담담한 얼굴을 지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자 그의 손길은 더 자연스럽게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손등을 스치고 어깨를 감싸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가까워졌다. 민정은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그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다. 죄책감과 함께 억눌려 있던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시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 그날 밤 역시 민정은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도시 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너져가는 걸 똑똑히 느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고통만이 아니라 어쩐지 기묘한 해방감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일주일에 한 번 민정은 남편에게는 거래 미팅이라 둘러대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마다 그녀는 또 다른 얼굴이 되어 돌아왔다. 공장 안에서의 차가운 사무장은 사라지고 낯선 열기에 흔들리는 또 다른 여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느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건가?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문득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민정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며 만남을 이어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변명조차 되지 않았다. 남편이 회복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 틈을 파고든 건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비밀스러운 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사장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민정 씨, 이번에는 우리 말고 다른 사장도 만나보면 좋겠소. 그분도 물량이 꽤 크거든. 이번에 잘 풀리면 공장은 완전히 숨통이 트일 거요. 그 말에 지연은 얼어붙었다. 다른 분이요? 그래, 그분도 지연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 걱정 말아요. 나도 옆에서 챙길 거니까. 민정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단순히 한 사람과의 은밀한 거래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다른 길로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스친 건 또 다른 현실적인 장면이었다. 밀린 은행 이자 고지서, 독촉장을 든 채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들, 그리고 매달 같은 질문을 던지는 직원들의 눈빛. 이대로라면 결국 무너진다. 민정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약속 장소는 이번엔 호텔 로비였다. 최 사장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말라 했잖소. 그분도 결국 같은 사장일 뿐이야. 다만 민정 씨를 마음에 들어 한 거지. 로비에서 기다리던 새로운 인물은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한 또 다른 거래처 사장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힘은 묘하게 집요했다. 이야기만 잠깐 합시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곧바로 호텔 위층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다. 민정은 한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나 최 사장의 시선은 이미 결정은 끝났다는 듯 무거웠다. 결국 그날 밤 민정은 또 다른 문을 열었다. 호텔 방 안에서 낯선 시선과 낯선 손길 속에 갇힌 채 다시 한번 자신을 잃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걸까? 이제 나는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걸까? 그러나 대답 대신 가슴 속에는 묘한 열기가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떨던 몸이 이제는 점점 새로운 세계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위험한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민정의 나날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밤마다 남편의 곁에서 억지로 눈을 감으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거래처 사장의 낮은 목소리와 묘한 눈빛이었다. 그의 손길이 스쳤던 자리마다 아직도 잔열이 남아있는 듯했고 그 숨결은 꿈속에서조차 민정을 흔들어 놓았다. 남편의 손길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지만 사장은 달랐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녀를 여자로 대했고 모든 순간마다 지독한 유혹으로 끌어당겼다. 민정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날 민정은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저녁에 잠시 들러요. 새로운 계약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깔린 은밀한 기운을 민정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날 저녁 민정은 억지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이미 불이 꺼진 회의실 안 사장은 와인잔 2개를 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생이 많죠, 요즘.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잔을 권했다. 잔을 기울이는 순간
민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억눌렀던 감정과 불안이 뒤섞여 묘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사장은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회의실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민정의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순간 민정은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민정의 손등을 스쳤다. 단순한 스침이었지만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다. 이젠 피하지 않잖아요. 사장의 낮은 목소리는 귓가를 파고들며 속을 뒤흔들었다. 민정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그 순간 사장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이성은 이미 무력해졌다. 며칠 뒤 민정은 집에서 남편의 무심한 시선을 마주하며 눈을 감았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피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도 못했다. 오히려 공장 이야기를 하며 무심하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빚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다니 당신 거래처 사장이랑은 얘기 잘 되고 있지? 그 말에 민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에도 사장의 눈빛과 손길이 떠오르며 묘한 떨림이 다시금 민정을 삼켰다.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이제 멈춰야 해. 더는 안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사장에게 길들여지고 있었고 그 달콤한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민정은 그날도 사무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공장의 채권자들이 밀려드는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빚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더 깊은 굴레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거래처 사장님. 민정은 순간 숨을 삼켰다. 내일 온천에 같이 가요. 계약건도 정리할 겸 좋은 사람들 좀 소개해 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민정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도, 그 은밀한 거래의 냄새를. 다음 날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남편이 물어볼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남편은 공장 문제에 매달려 민정의 행선지에 관심조차 없었다. 기차에 몸을 싣는 순간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갔다. 민정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쉴 새 없이 뛰었다. 이 여행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온천 여관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미리 와 있었다. 따뜻한 온천 수증기와 은은한 술향이 섞인 공기는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의 미소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민정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안쪽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문이 열리자 5명의 중년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정에게 향하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렀다. 이분들이 앞으로 공장 문제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사장의 말은 차분했지만 민정에게는 차가운 칼날처럼 꽂혔다. 그 5쌍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탐욕과 은밀한 기대가 뒤섞인 기묘한 열기였다. 민정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묘하게 솟아오르는 또 다른 감정,
말할 수 없는 떨림이 자신을 덮쳐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 상황에서 거부하면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선택하세요. 공장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인가? 그 목소리에 민정의 손이 떨렸다. 와인잔을 집으려던 손가락이 힘없이 흔들렸고 심장은 미친 듯 뛰어올랐다. 온천 여관의 따뜻한 수증기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다. 밤은 깊어갔고 웃음소리는 점점 더 짙어졌다. 민정은 알았다. 이제 이 길을 택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깊은 수렁이 이미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도. 눈앞에서 5쌍의 눈빛이 번뜩였고 사장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얹히는 순간 민정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온천 여관의 밤은 기묘하게 길었다. 민정은 방 안 깊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술상이 점점 흐릿하게만 보였다. 술잔은 이미 몇 번이나 채워졌고 남자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아 쥔 채 온몸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남자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하나같이 노련하고 거침없는 눈빛. 거래처 사장이 민정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낮게 말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즐기면 돼요. 민정의 목은 타들어갔다. 술잔을 들어 올리자 손끝이 떨렸고 잔 속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시에 머릿속은 점점 희미해졌다. 방 안은 금세 열기로 가득 찼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장난스럽게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피부 아래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억눌린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거래를 위해서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갈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정의 눈빛은 점점 변해갔다. 처음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흔들림이었지만 이제는 묘한 열기와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사실을 남자들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다. 방 안에 깔린 공기는 더 뜨겁게 타올랐다. 웃음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숨결, 그리고 주고받는 술잔. 그 모든 것이 민정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이끌고 있었다. 민정은 문득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잊어버렸다. 남편의 얼굴이 스쳐갔지만 그 이미지조차 술 기운에 점점 흐릿해졌다. 오직 지금 이 자리, 뜨거운 시선들 속에서만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늦은 밤 방을 나섰을 때 민정의 다리는 휘청거렸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휘감는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온천 복도에 흩뿌려진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다.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누군가의 발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천천히 돌아본 민정은 익숙한 눈빛과 마주쳤다. 거래처 사장, 그 노련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돌아가기엔 이미 늦지 않았나요? 그 한마디는 민정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끊어냈다. 그녀는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고 몸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민정은 알았다. 이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그 나락을 향해 스스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온천에서 돌아온 뒤 민정의 일상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다.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숫자와 채무, 밀린 임금과 재료비 따위는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온천 여관의 불빛,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던 5쌍의 눈빛이었다. 민정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열기와 떨림이 몸속에 새겨진 듯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스스로의 변명은 이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자신이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거래처 사장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허리 치료를 받느라 집에 있었고 사무실은 고요했다. 사장은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나더군요. 민정은 애써 태연한 척 웃었지만 손끝은 떨렸다. 그가 다가오자 공기마저 묘하게 달아올랐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사장의 그림자가 곧 그녀를 덮쳤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 다짐했잖아. 민정의 속마음은 그렇게 외쳤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어깨에 닿는 손길, 귀를 스치는 낮은 숨소리에 그녀의 무너진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그날 이후 민정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예전에는 남편 몰래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그녀 스스로 먼저 전화를 걸어 시간을 만들었다. 거래라는 명분은 이미 무의미해졌다. 그녀가 원하는 건 계약서가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와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사장들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장소도 더 대담해졌다. 한 번은 외근이라 속이고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고 또 한 번은 거래처 사무실에서 남몰래 눈빛을 주고받았다. 위험한 상황일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그 긴장이 곧 묘한 쾌락으로 바뀌었다. 민정은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고 있었다.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욕망이 앞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침실. 민정은 가만히 누워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은 고단하고 지쳐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저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무함이 몰려왔다. 남편의 손길은 더 이상 자신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의 몸은 다쳤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민정은 그 곁에서 위로를 주는 대신 다른 남자들의 품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 모순이 그녀를 괴롭히면서도 묘하게도 흥분시켰다. 남편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떠올리는 자신. 그 금지된 상상이 그녀를 더욱 깊이 빠져들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정의 눈빛은 바뀌었다. 거래처 사장들을 마주할 때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 스스로 자리를 주도했고 때로는 먼저 불을 지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민정이 그렇게 속삭였을 때 사장들의 눈빛은 흥분으로 번쩍였다.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 위험한 관계를 즐기고 있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그녀의 내면은 갈라지고 있었다. 아내와 엄마로서의 민정, 그리고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 찬 또 다른 민정.
두 얼굴이 충돌하는 순간마다 그녀는 더 깊이 흔들렸고 결국 욕망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민정은 알았다.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대담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정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삭임이 끝나자 사장들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번뜩였고 공기 속 긴장은 점점 짙어졌다. 민정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그 흥분과 두려움 사이에서 희열을 맛보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미 선택한 길, 위험과 금단의 한가운데 이제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짜릿하게 다가왔다. 민정의 몸과 마음은 갈라져 있었다. 남편과 새 아이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현실 속 자신의 욕망은 이미 억누를 수 없게 치솟았다. 사장들의 시선과 손길, 은밀하게 깔린 기대와 긴장감이 그녀를 휘감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압도했다. 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래요. 민정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그리고 그 자리 모두에게 선언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뜨거워졌고 술기운과 긴장이 뒤섞이며 점점 삼켜버리는 듯한 느낌이 퍼졌다. 그녀는 느꼈다. 그 모든 금기를 어기고 도덕적 책임을 잠시 뒤로 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는 순간 몸은 긴장과 떨림 속에서 스스로 반응했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사장들의 시선이 점점 더 대담하게 다가왔고 민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살짝 기울이며 심리적 우위를 확인하듯 은밀하게 긴장을 조절했다. 긴장과 욕망이 뒤섞인 이 순간 민정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끌고 이끌려가는 모든 감각이 점점 격렬하게 교차했다. 한참을 그렇게 맞선 뒤 민정은 몸과 마음이 깊은 흥분과 쾌감의 미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걸 느꼈다. 눈빛, 숨결, 은밀하게 스치던 손끝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의식 속에 각인됐다.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조종하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었다. 민정은 깨달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 선택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금단의 불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와 욕망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공포와 흥분, 죄책감과 쾌락이 뒤엉킨 심연 속에서 민정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시선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두려움과 욕망, 권력과 쾌락이 뒤섞인 이 순간 민정은 완전히 자신을 해방시켰다. 밤은 깊었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과 호텔의 은은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밀히 비추었다. 민정의 눈빛은 이미 뜨겁게 타올랐고 두려움보다 더 강한 금단의 쾌락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 이후 그녀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느껴지는 전율과 흥분은 이미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민정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긴장과 욕망으로 꽉 채워졌고 민정의 내면과 외부 세계 모두 완전히 금단의 밤 속에 잠겨 들어갔다.